긴 세월을 살아내신 모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타인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체력을 바치고 직장에서는 능력을 쏟아냈으며 이웃에게는 정을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베풀과 희생이 우리 삶을 지탱해 온 귀한 흔적이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일 한 가지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베풀미 언제나 아름다운 결실로만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순수한 선의가 오해로 변질되어 돌아오기도 했고,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무관심으로 잊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아끼던 무언가를 기꺼이 내어주고도 돌아온 것은 상처와 깊은 후회뿐이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께서는 며칠 전 자녀에게 건넨 작은 도움이나 손자, 손녀에게 쥐어준 용돈이 혹시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홀로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늘 아랫사람들을 챙기고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던 시대에 살아온 우리에게 베풀물 멈춘다는 것은 마치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베풀매의 참된 의미를 그 근본부터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타인을 향한 무한한 봉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자애로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통해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삶의 명확한 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기나긴 유배 생활과 고통스러운 관직 생활을 통해 인간 본성과 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던 그분의 말씀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길잡이와 같은 큰 울림을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긍정하셨지만 동시에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과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70대 이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과 굳건한 지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남에게 퍼주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여 결국 노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베풀문 더 이상 진정한 미덕이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소중한 에너지를 오롯이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사용할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 우리가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 나아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반드시 굳건히 지켜내야 할 삶의 8가지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8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후회 없이 단단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 바로 저건 내 이야기인데라는 깊은 공감과 함께 새로운 삶의 용기와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지혜인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조용히 걸음을 옮겨 보겠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절대로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될 첫 번째는 바로 내 몸에 남아있는 건강과 그 소중한 활력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혹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밤샘 노동을 해도 다음 날이면 거뜬히 회복되는 강인한 체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70대에 접어든 우리의 몸은 마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오래된 도자기와 같아서 더 이상 빚을 내어 쓸 수 있는 청년의 몸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조선의 위대한 지성인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몸을 지키는 것을 학문과 덕을 닦는 군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몸이 무너지면 그것을 지탱하던 정신과 도덕적 의지 또한 함께 무너질 수 있음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은 개인의 평안을 넘어 우리가 속한 가족 구성원 전체의 화목과 안정을 지키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방패와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병으로 인해 자리에 눕게 되시면 온 가족의 일상과 생활 패턴, 그리고 정서적 환경까지도 한순간에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노년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 혹은 가족에게 헌신한다는 명목으로 내 몸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는 희생을 자처하는 것은 당장의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베풀미 아니라 나 스스로와 더 나아가 가족 전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자녀의 손주 양육을 위해 주말마다 왕복 수백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무리하게 오가며 과도한 신체 노동을 계속 제공하거나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집안일을 굳이 혼자 도맡아 하려는 낡은 습관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멈추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은 천금보다 귀한 것이지만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보여주는 헌신은 결국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자녀에게 더 크고 무거운 간병의 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깊은 가르침대로 우리는 이제 남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른바 자애로운 이기심을 발휘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가벼운 산책 시간을 확보하고 남은 하루를 위해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타인을 향한 베풀미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지혜가 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값진 베풀문 많은 경제적 지원이나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부모님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인으로서의 자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미안해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몸은 마치 쉴 새 없이 샘솟는 에너지의 샘이 아니라 이제는 조심스럽게 아껴 쓰고 보존해야 할 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이 보물을 함부로 남에게 내어주거나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지키고 내 몸의 소중한 활력을 아껴 쓰는 것이야말로 7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기 사랑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훌륭한 베풀매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가장 먼저 베풀어 보살펴야 합니다. 70대에 들어서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될 두 번째는 이미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룬 자녀들의 삶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름의 통제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과 염려가 자녀의 독립적인 삶과 선택의 영역을 침범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 부모 자신에게는 깊은 고독을 안겨주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때에 맞는 적절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엄격한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때는 부모는 이제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관찰자이자 때때로 요청이 있을 때만 응하는 조언자의 역할에 만족해야 합니다. 70대에 접어든 부모님들께서는 여전히 자녀의 직장 선택 결혼 문제,
육아 방식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가장 옳다고 믿고 무심코 간섭의 말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불쾌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환경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언제나 정답이 될 수는 없으며 그들의 시행착오와 실패 또한 그들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소중한 과정임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신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간섭은 결국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모님이 간섭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대화는 점차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인 고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었는데 왜 나는 외로울까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그 베풀 속에 숨어있던 과도한 통제 욕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은 자녀의 삶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멀리서 응원하는 굳건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간섭하는 대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채울 것인가에 몰두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삶을 오롯이 스스로 채워나가도록 그 책임을 온전히 맡기고 부모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완성하는데 남은 에너지를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간섭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싹트고 그제야 자녀들은 거리낌 없이 부모님을 찾아와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베풀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관계를 얻는 역설적인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0대 이후에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될 세 번째는 우리가 평생토록 쌓아온 명예와 스스로의 굳건한 신념을 훼손하면서까지 타인에게 얻으려는 일시적 인정과 칭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때로는 자존심을 굽히고 조직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노년의 삶은 이제 그 누구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생 동안 굽히지 않는 선비 정신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으며 그로 인해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70대가 되면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 특히 자녀나 친척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 욕구가 지나쳐 자신의 오랜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타인의 요구에 맞춰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의 무리한 부탁이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동을 베풀게 됩니다. 또는 자녀나 손주 앞에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평소 신념과는 다른 말이나 행동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일시적으로는 환한 웃음과 칭찬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70대 이후에 베풀어야 할 것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저자세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굳건한 존엄성과 품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정직함에 의해서만 평가받아야 할 나이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가치관이나 방식에 억지로 맞추려 애쓰며 어쭙잖은 행동을 베풀어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경박하게 만들고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무게와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수를 통해 자신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외부의 시선과 단절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일이라면 설령 그것이 가족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베풀미입니다. 자신을 잃으면서 얻는 타인의 인정은 독배와 같음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70대 이후에 우리가 베풀어야 할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동시에 절대로 타인에게 훼손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우리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70대 이후에 절대로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될 네 번째는 바로 남은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투기와 성급한 증여입니다. 재산과 돈에 얽힌 문제는 가족 간에도 가장 첨예하고 복잡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가계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셨으며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낭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노후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모험을 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 투자나 투기에 남은 재산을 베푸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혹은 마지막으로 한번 돈을 크게 불려 자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과도한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재물을 관리함에 있어 탐욕을 경계하고 항상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자산은 이제 수익률을 따져 불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야 할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미리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성급한 증여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베풀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베풀미 오히려 부모 자신의 노년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을 성급하게 모두 증여한 후 자녀의 태도가 변하거나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나 경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는 스스로를 지킬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베풀어야 할 가장 현명한 경제적 도움은 부모님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당당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몫을 끝까지 굳건히 지키고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안도감과 진정한 효도를 베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할 때에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자금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금은 절대로 타인에게 베풀어서는 안 될 신성한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남은 재산을 자녀를 위해 모두 쏟아붓는 베풀미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재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굳건한 지혜를 요구합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데 사용하겠다는 굳건한 결의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르는 현명한 노년의 경제관입니다. 70대 이후에 우리가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될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의 소중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쓸데없는 다툼과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우리의 감정적 활력도 신체적 활력만큼이나 아끼고 보존해야 할 귀한 자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나서서 싸우거나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려야 직성이 풀리는 정의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다툼과 논쟁이 결국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와 감정적 소모만을 남긴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성냄을 경계하라고 엄중히 가르치셨습니다. 쓸데없는 분노와 다툼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경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수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보셨습니다. 70대 이후의 다툼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작은 일에 감정을 소모하고 주변 사람,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과 쓸데없는 논쟁을 베풀어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남은 인생의 평화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나 뉴스에 나오는 정치적 문제 또는 이웃 간의 작은 의견 충돌 등에 격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잠시의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자신의 몸과 마음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격분하거나 서운함을 베푸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와의 작은 의견 차이는 그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성숙한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베풀어야 할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과 따뜻한 포용력입니다. 그러나 그 포용력이 자신의 평화를 깨트릴 정도의 감정적 소모를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피하고 대화의 베풀물 멈춰야 합니다. 쓸데없는 다툼에 감정을 소모하여 남은 하루의 평안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노년의 행동은 없습니다. 정약용의 말씀처럼 침묵이 금인 상황을 명확히 구별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70대 이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이자 가장 큰 베풀매 미덕입니다. 고요함을 잃어버리는 모든 감정 소모에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70대 이후에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될 여섯 번째는 바로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쏟아내는 불필요한 충고와 조언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축적했기에 젊은 세대가 겪는 시행착오를 미리 알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지혜를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은 때로는 독이 든 선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가르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가르침이란 베푸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침묵의 미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나 후배가 겪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것일 수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공감과 지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충고와 조언을 베풀지 않으면 마치 무능하거나 무심한 부모로 비춰질까? 두려워 무언가라도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대개 상대방에게는 잔소리나 간섭으로 들리기 마련이며 그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은 나의 말을 경청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넓은 귀와 가벼운 입입니다.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는 것,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그 침묵이야말로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존중과 신뢰를 베푸는 행위가 됩니다. 충고를 베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들 때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것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후자라면 단호하게 그 말을 삼켜야 합니다. 말을 베푸는 대신 상대방의 삶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베풀어야 합니다. 70대 이후의 침묵은 후배 세대의 성장을 돕는 현명한 베풀미며 우리의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불필요한 말과 조언을 아끼고 베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존중과 평화로운 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지혜를 명심하십시오. 70대 이후에 우리가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될 7번째는 바로 남은 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타인의 일정과 요구에 무분별하게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넘쳐나는 것 같았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시간은 그 가치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제한적입니다. 마치 해가 지기 직전의 황금빛 노을처럼 매 순간이 소중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보석과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긴 시간 동안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 곧 자신의 운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에게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도구였습니다. 70대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지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습관을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손자, 손녀를 봐달라는 부탁, 지인의 경조사를 위해 먼 거리를 오가는 의무적인 참석, 모임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시간을 맞추는 행위 등은 우리의 남은 삶을 오롯이 나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소중한 베풀미지만 그 베풀미 나의 평화로운 일상과 나만의 루틴을 깨트릴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이제는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혜와 본보기입니다. 스스로 세운 규칙에 따라 매일 아침 글을 쓰거나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조용히 독서를 하는 등 나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타인의 일정에 맞춰 희생시키는 것은 곧 나의 남은 성장과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시간을 베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채워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와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입니다. 70대 이후의 시간은 우리의 자서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집필 시간과 같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사소한 요구를 들어주는데 베풀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아껴 스스로를 채우고 완성하는 자애로운 태도가 바로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장 현명한 노년의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오롯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 우리가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될 8번째는 바로 마음속 깊은 진정성이 결여된 의무감으로 맺는 껍데기뿐인 만남과 관계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보다 남아있는 관계의 깊이를 다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만남에도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군자는 의로움으로 사귀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진정한 관계는
어떤 목적이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의로움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70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인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또는 누군가에게 소외되고 쉽지 않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만남을 지속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 동창회나 향후회라는 이름 아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은근히 재산이나 자녀의 성공을 비교하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소중한 시간을 베푸는 것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전에 알던 사람이 연락해 와서 억지로 찾아가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이끌려 나서는 만남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노년의 평화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북적이는 관계의 숫자보다 나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단 한두 명의 친구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값진 베풀밈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우리의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베풀지 않고 대신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롯이 그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마구잡이로 흩뿌릴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관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만남에 베푸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마음이 맞는 단 한 명의 벗에게 더 깊은 진심과 애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관계의 베풀물 멈추고 거절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 우리가 맺는 모든 만남은 오직 즐거움과 평화,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로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순수한 마음과 의로움이 결여된 모든 관계에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베풀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70대 이후의 삶에서 절대로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될 8가지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조선의 위대한 지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내 몸의 건강과 활력, 자녀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통제, 내가 평생 쌓아온 존엄과 명예,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쓸데없는 다툼에 소모되는 감정적 에너지, 요청하지 않은 불필요한 충고, 우리 자신을 위한 황금 같은 시간, 그리고 진정성 없는 껍데기뿐인 만남에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8가지를 절대로 베풀지 않고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노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기 사랑이자 가장 고귀한 베풀매의 역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8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은 타인에게 인색하게 굴거나 매정하게 돌아서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단단하게 지킴으로써 무너지지 않는 평화로운 노년의 모습을 완성하고 그것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아닌 빛과 같은 존재로 남겠다는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여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채워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베풀물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나만을 위한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시간, 보고 싶었던 책을 조용히 읽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타인에게는 베풀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게는 무한히 베풀어야 할 가장 귀한 자원들입니다. 이 자애로운 이기심이야말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군자의 자기 수양과 일맥상통하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8가지를 지켜냄으로써 진정으로 평화롭고
존경받을 만한 노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베푸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단단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평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이 깨달음과 함께 남은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